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덥죠, 오늘? 네, 시험 대비 중입니다. 그죠? 중학교 시험이 얼마나 또 중요할까? 당장 고등학교 거 선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하실 텐데 10월 달에 그 고교 선택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그 고1 1학기 때 동안에 다 시험 분석이 된 것까지 업데이트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고교 학점제, 내신 5등급제,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인서울 중에서도 그래도 요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나. 18개 대학을 한번 리스팅을 해봤어요. 횡단역 주변에는 대림상가가 있죠. 대학교에는 광명상가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으로 47.3%를 뽑고요. 수능 정시 전형으로는 37%를 뽑긴 합니다. 수능 국어, 집을 팔아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수능 국어, 수행평가도 안 되고 내신 등급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도 안 되고 너는 답이 없다. 물론 수능 시험이 더 어렵긴 합니다. 저라면 수능 국어 공부를 엄청 시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시 모집으로 뽑는 비율이 가장 많고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들어보셨죠? 이 논술 전형이라고 있는 조그마한 것도 사실상 수시 모집입니다. 수시 모집은 몇 장의 카드를 쓰죠? 6장의 카드를 써요. 6장에서 얘를 몇 장 쓸지, 얘를 몇 장 쓸지, 얘를 몇 장 쓸지, 또는 얘만 6장 썼다가 다 떨어지는 애, 얘를 4장 쓰고서 얘를 2장 쓰는 애, 얘를 3장 쓰고 얘를 3장 쓰는 애, 하나, 둘, 셋, 얘네가 사실상 수시 모집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우리 이제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세특 준비하고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하는 학종. 내신 등급은 기본이고요. 이 학생부 교과는 그래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무슨 동아리 활동,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정말 정량적인 학업 성적에 의해서만 내신 등급과 수능 최저 등급 성적이 되면 합격. 이것도 나름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왔었고 계속 적용되는 정교육과정, 그다음에 무슨 고교 학점제, 내신 5등급제 이 친구들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학종으로 대학 가는 애들은요, 과거에는 수능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지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학종에도 수능 점수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학종을 한다는 얘기지?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활동, 그래요. 어차피 수시 모집을 준비하면서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니까 같이 준비하면 되겠다. 수능 점수 100%로만 뽑았었던 이 수능 전형에서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부터 모든 게 시작하죠.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올해에는 중앙대, 동국대, 그리고 내년에는 성균관대, 경희대, 시립대까지 이 서울 최상위 대학교에서 수능 전형에도 내신 점수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잡탕밥 다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행평가 가지고 중3 때 몇 번 안 남은 수행평가 좀 제대로 하는 훈련, 글을 쓰는 연습, 학교에서 발표도 해보고 수능의 변별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2028 대입 개편안은 사실상 수능 개편안이고요. 이 국어 문법이 수능에 들어가는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얘가 포함이 됐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은 언어와 매체를 피해서 화법과 작문으로 도망갔거든요. 오케이. 수능 수학의 범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대수, 그리고 미적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미적분은 저희 학창시절의 그 미적분이 아닙니다. 문과생들이 선택했었던 확률과 통계가 수능 수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해졌죠. 도대체 뭘 보고 그 수학에 대한 실력을 변별할 수 있겠느냐. 통합 사회를 다 봐야 한대요. 이과생들도. 문과생들도 과학 좋아해? 문과생들도 통합 과학을 다 봐야 합니다. 좀 범위가 많아지고 저희 시대 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손사탐 해가지고 사탐 다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공통사회, 공통과학. 그래봤자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에도 내신 과목으로 공통 과목으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있습니다. 결국에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고 수능은 좀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 국어 빼고 수능은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 수능은 둘째치고 몇 달 뒤에 고등학교 1학년 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에서 다 작살나는 이유는 문법 공부가 안 되어서 내신에서 다 미끄러진다. 영수 위주로 하면서 저희 아이는 미적분도 뗐어요. 저희 아이는 뭐 공수2 2바퀴 돌았어요. 제가 그런 상담 엄청 많이 듣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 세 과목의 내신에서 박살나서 5등급제에서 황당하게 2등급이 뜨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 그래도 사회랑 과학은 비중이 없지 않아요? 아니요. 고교학점제 영어 수학이 각각 4학점입니다. 그러면 사회랑 과학은요? 3학점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이 고교학점제는 사실 F를 맞춰서 유예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에서 완전 지금 자탕밥이 됐구나. 왜? 수능이 쉬워지면서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듯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고1 내신 매우 중요합니다. 고2로 갈수록 선택 과목을 듣는 학생 수가 적겠죠. 한 학년에 150명이면 고1 때는 다 150명 안에서 경쟁하죠. 1, 2, 3, 4, 5등급. 그런데 선택 과목이 되면 뭐 물리, 화학, 사회문화 150명이 다 듣습니까? 아니죠. 뭐 50명? 운 좋으면 60명? 그 안에서 1등급 10% 이내에 들어야 하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내신 등급이 좋으면 장땡이냐? 아닙니다. 대학교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 과목의 설계를 통해서 우리 대학에, 우리 과에 지원했니?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공대에 갈 건데 치사하게 기하 같은 과목 안 듣고 미적분 같은 내신 선택 과목 안 듣고 그러면 백날 내신 등급이 좋아도 요래조래 도망가가지고 딴 내신 등급이기 때문에 너 안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융합 선택은 절대 선택하게 하지 마세요. 엄마 저 여행지리 듣고 싶어요. 뭐 여행과 문화 듣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요. 안 된다고요. 대부분의 한 과목당의 학점은 4학점 내지 3학점입니다. 영수가 5학점이고 사회과학이 뭐 2학점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영수 위주로 뭐 어학원의 뭐 원서 리딩 위주로 수학학원에서의 어떤 막 그런 선행 위주로 했다가 밸런스가 안 잡히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되고,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7월부터 저희가 중3이 국영수 과정에서 국영수 과 과정으로, 주 3일 과정에서 주 4일 과정으로 바뀌는 변화가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한대북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는 사실 한대북어에서 뭐 1등급이나 2등급 할 거라는 생각은 없고, 다만 뭐 학생 수도 좀 많고 그 면학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너무 약간은 맞지 않는 고등학교 선택을 했을 때 물론 유예하거나 1년 꿇는 일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좀 불가피한 소요가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져요. 중3 이 나이 때 학생들은 작은 성공의 경험을 계속 쌓아가면서 오씨 하니까 되네? 정말 싫은데 어떻게 되긴 하는구나. 그걸 계속 겪어야지 이게 되지. 이거 겪으면요 성인들도 이거 힘들걸요. 무리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찬밥 취급을 넘어 모욕과 치욕을 겪게 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된다. 뻔합니다. 뭐 공대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물리, 화학 기본적으로 2개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옛날엔 어때요? 물리를 1년 동안 배웠죠.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물리를 한 학기 때 배웁니다. 얼마나 시간이 쫓기겠어요? 그럼 2학기 때는 뭘 해요? 2학기 때에는 뭐 역학과 에너지라는 신설 과목을 배웁니다. 그럼 역학과 에너지는 뭐예요? 그건요, 저희 고3 때 물투, 화투 기억나시죠? 그걸 2학년 때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 공부를 미리 하는 거, 이게 뭐 선행 조장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물투, 화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A, B, C, D, E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고3 때 쉬어가는 과목이었었거든요.
보고서 세특 발표만 깔끔하게 좀 이렇게 생기부에 잘 써주세요 하기만 하면 됐었던 물투, 화투 속의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지구 시스템 과학 이렇게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그렇게 이제 2학년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 6개의 고1 공통 과목이 있으면 2개에서 3개 정도 과목이 2등급이 떠도 서울 주요 대학에 가는데 비상 빨간불까지 들어오진 않습니다. 최소한 42등, 45등 한 학년에 한 150명, 14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그 과목당 40등 안짝에는 들어와야지 2등급 안에서 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동고 150명, 145명, 도선고, 성수고, 금호고 대표적인 주변의 남녀 공학학교죠. 이 색깔 구분이 보이시나요? 도선고 제 아래에 있는 얘가 남학생일까요? 여학생일까요? 이게 남학생일까요? 여학생일까요? 맞아요. 남학생이에요. 맞아요. 성수고 볼까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남학생이에요. 여기도 남학생이고요. 금호고는 그래도 남녀 비슷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근데 여기는 인원수가 좀 적죠. 금호고에 보낼 거면 그 문과 경영이나 경제, 미디어 이쪽 전공을 희망할 때 가는 게 금호고죠. 이공계 쪽으로 내가 전공할 건데 뭐하러 금호고에 갑니까? 여기 가야죠. 성수에 가거나 도선에 가거나 그쪽이 생기부 관련해서도 훨씬 더 잘 써주니까요. 그래도 좋다고 한대부고에 가서 잘 적응하는 남학생도 있습니다. 지금 주변 학교 대부분이 고1 모든 공통 과목에서 80점 초중반대가 1등급 컷이거든요. 알겠죠? 80점 중반을 통해서 1등급을 만들어냈으면 와 다행이다 잘됐다. 기말고사까지 잘 마무리 져서 합산 등급 1등급을 확정 지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고 엄마 나 77점이야 그랬을 때 지금은 중간고사 상황으로 한 2등급 상황이지만 기말고사 열심히 해서 최대한 1등급에 근접해보자 이런 식의 접근이 되어야지. 우리 중학교 원점수 마인드 있잖아요. 원점수 마인드 97점만 맞아도 한 개 못 틀렸어. 한 개 왜 틀렸어? 실수야? 실수냐고 뭐 이러면서 큰일 납니다. 차를 봐야 되고 등급을 봐야 한다. 그리고 영어 수학에 못지않게 나머지 과목들도 다 3학점 4학점으로 쟁쟁하다. 볼까요? 와 수학 2등급 맞았어요. 과학 2등급 맞았어요. 역사 2등급 맞았어요. 어떡하죠? 우리 아이는 망한 건가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해봤어요. 곱하기 3, 곱하기 4 다 더하고 그 다음에 학점의 숫자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합산을 정하는 거거든요. 1.5등급이 나왔어요. 9등급제 기준으로 1.5등급은 과거 2.1등급이에요. 과거 기준으로 2.1등급은 여기 보시면 좀 애매해요. 저는 이걸 많이 해봤으니까 매년 이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좋아야 돼요? 생기부 활동이 좋아야 돼요. 생기부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대 갈 수도 있고 1.5등급 아까 뭐였었죠? 2등급이 3개 떴을 때 1.5등급 그러나 따지고 보면 중경외시까지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건동홍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등급이다. 거기 내신은 5등급제로 해라. 왜? 옛날보다 과목이 많아지지 않았느냐? 과목이 많아졌으면 거기에 맞게 한 과목당 응시자 수가 줄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9등급제로 나누면 너무나 버겁고 판별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구간을 넉넉하게 하거라 하면서 5등급제로 정했지 내신의 변별력을 낮추고 싶어서 그리고 일반고에게 불리하게 하고 싶어서 자사고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목적을 취지로 5등급제로 바꾼 게 아닙니다. 근데 아마 인터넷 신문기사에서는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의 변별이 약해지면서 이 일반고에서 내신을 따는 것의 메리트가 적어지고 자사고에 가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엉뚱하게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 3월부터 내년 3월이면 몇 달 남았죠? 한 7, 8, 9, 10, 11 꽤 남았는데
3월 중순부터 멋 모르고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아리 선택입니다. 동아리 선택. 과학 내신 등급 1등급 받는 것보다 과학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요. 그 과학 동아리에 들어가고 말고 뽑는 거 누가 뽑아요? 선생님이 뽑아요? 학생들이 뽑아요. 한 학년 위에 고2 선배가 지원 동기를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막 어색하게 면접을 봐요. 그거 한 학년 선배는 솔직히 몇 개월 차이 안 날걸요? 뭐 생일로 따지면 걔네들이 막 면접을 봐요. 그래가지고 동아리 기장, 동아리 부장이 선발을 합니다. 면접 준비 안 하면요 홀라당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공계에 진학하고 싶어서 뭐 바이오나 메디컬이나 아니면 뭐 그 과학 관련 과학 실험 동아리에 가고 싶었는데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가 되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저희가 조금만 면접 준비 시켜도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게 안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떤 동아리? 도서부 이런 거, 또래 상담부 이런 거.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도서부를 통해서 여러 독서 활동을 통해서 문이과를 넘나드는 그런 탐구 활동을 해서 결국에 생기부에 제가 우격단심으로 넣으면 되니까요.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 또래 상담? 참을 수 있어. 그런 그 인간관계, 그 심리적인 활동을 통해서 1학년 때 전반적인 세상과 사람을 알아갔다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쓰면 되니까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못 참는 건 뭐냐면요. 영화 감상부. 배드민턴 대 뭐 이런 거. 그런 건 진짜 못 참습니다. 저. 오늘 6월 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만날 시기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는 지금까지 공부된 부분에 더해서 과연 이제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가장 최적으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정리해주는 시간을 보낼 테고요. 저희가 기말고사가 끝나고 7월부터 7, 8, 9, 10 4개월 동안 준비되어 있는 이 학습 과정에 대해서 저보다 더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대하고 있는 고등부 실장 선생님 모시고 저희 예비고일을 이제 크게 세 시기로 분류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기가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 이 시기를 1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고등 1학년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시기에는 이제 여름 방학이 또 껴있죠. 아이들이 한 7월 한 20일 요 무렵부터 여름 방학입니다. 한 3주에서 4주 정도 기간. 그래서 또 특강이 진행이 될 거고요. 9월 말, 10월 요때가 저희 이제 졸업고사 내신 대비 기간이에요. 네. 아이들이 10월 말, 11월 초에 시험을 보거든요. 졸업고사를. 물론 이제 광희중만 2번을 다 보죠. 다른 학교들은 이제 졸업고사 한 번만 볼 것이고 11월부터 2월 가장 아이들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11월이면 졸업고사가 끝났죠. 이제 학교에서는 뭐 영화 보거나 뭐 어디 체험학습 갔다 오거나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긴 겨울 방학을 맞이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때 보통 100일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학습량을 좀 늘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랑 좀 다르게 좀 요번에는 여름방학 때 좀 빠르게 물리특강을 좀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특강, 물리가 고2 때 선택 과목으로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왜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한 1년 정도 빠르게 움직였냐면은 지금 현 고2 학생들이 1학기에 물리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리를 계속해서 고2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빠를수록 좋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과거에 물리 1만 하던 게 아니라 지금 물리 1, 물리 2가 섞여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체감상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좀 1년 정도 빨리 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고일 과정은요, 일단 지금 현 중3 과정이랑 차이가 생깁니다. 저희가 국영수 3과목을 3일을 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국영수 과학이 필수로 붙습니다. 그리고 기본 주 4일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아이들이 국영수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겠죠. 금요일에 클리닉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클리닉을. 그럼 이제 왜 계속 4일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냐면은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3일 나오다 5일 나오라 그러면 무너져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린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이제? 4일입니다. 5일이 아니라. 자, 이제 수준별 반편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2월까지 쭉 수준별 반편성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5개에서 학생 수에 따라 6개 반 정도로 쪼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달 종합고사는 진행이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과목을 다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2개월 단위로 이제 반배치 고사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반배치 고사는 영어나 수학의 비중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학이 조금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9월 말쯤에 저희가 이 졸업고사를 들어가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야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고1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걸 내가 시험까지 챙기려니 어렵죠. 체력적으로 부담도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는 이걸 필수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죽여주세요 하죠. 그래서 요번에는 좀 선택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고1 과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중3 나름 이제 이 2학기에 딱 한 번 보는 시험 그래도 챙길 의향 있는 친구들은 신청을 해서 들어라 라는 느낌으로 선택으로 뒀고요. 대신 국영수는 묶여 있습니다. 할 거면 다 해라요. 할 거면 다 해라. 근데 고1 과정에 좀 집중하고 싶다면 고1 과정에 집중을 해라 이겁니다. 대신 이제 요게 진행되는 동안 이걸 안 듣는 친구들은 그럼 목요일까지만 나오나요? 아니요, 여기 안에 클리닉이 다시 그 친구들에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클리닉은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상위반은 목표가 일단 공수 1, 공수 2, 그리고 미적입니다. 근데 이제 미적은 사실 진짜 미적이라고 하기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이죠. 그럼 왜 1학기 과정을 건너뛰고 2학기 과정으로 가냐면요. 이 미적분 1은 공통 수학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2학기 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대수라는 과목이 2학년 1학기에 열릴 건데 그 과목은 이제 거의 사실 신설 과목이에요. 독립된 존재고요. 오히려 3-2 과정이 있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2가지 개념만 대수에 나중에 쓰여요. 그래서 저희가 3-2 과정을 스킵하고 보통 여름방학 특강으로 만듭니다. 삼각비랑 원주각 이렇게 2개념만 챙기면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여기 반 친구들은요 공수 1, 공수 2를 그냥 다 회독하는 데 목적을 둬요. 굳이 2학년 과정까지 갈 필요가 없답니다. 일단 1학년 과정부터 완성시키자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모든 반이 중간고사를 치기 전까지 공수 1을 3회독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의고사랑 어휘가 엄청 반복될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고등학교 시험이요 모의고사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내신, 영어 내신 막 암기해서 하는 그런 유형들 있잖아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내신도 잘 보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중학교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띠고 있어요. 단어도 그냥 외워서는 안 되죠. 영영풀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영향을 키우는 데 좀 집중을 할 거고요. 이거는요, 문학 독서가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이제 문학의 비중을 좀 크게 다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예비 고1 한 11월 때라든지 아니면 고1 3월 시기에 입학 상담을 많이 하면요, 공통적으로 일단 대부분의 한 80%의 학생을 본다고 치면은 수학 괜찮대요. 과학 괜찮대요. 왜냐면 수학, 과학, 단과 다니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어 안 돼요. 영어 안 됩니다. 영어 왜 안 돼요? 단어 외우기 싫어요. 국어 왜 안 돼요? 전 문학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시대상 이런 거에 공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는 좀 문학에 많이 집중할 것이고요. 또 이 안에 적혀있진 않지만 문법을 또 비중 있게 다룰 겁니다. 1학년 때 문법이 꽤 나오기 때문에. 과학은 지금 적힌 것보다는 아마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진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좀 일부러 좀 보수적으로 천천히 공통과학 1에 대해서 좀 이번엔 깊게 하겠다라고 넣어주긴 했는데 이거보다는 아마 속도가 조금 더 붙을 겁니다. 한 3개월 과정이면 공통과학 1은 금방 끝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저희가 7월 6일 월요일 아이들이 이제
이번 기말고사죠. 끝난 그 다음 주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때 예비고일 반배치고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랑 이제 수학을 칠 거고요. 내용은요, 고1 3월 모의고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중학교 내용이에요. 그럼 고1 3월 모의고사에는 3-2 과정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삭제시킵니다. 저희가 편집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틀 뒤에 배정받은 반을 토대로 예비고일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0일부터 8월 14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학 특강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1시부터 4시 15분까지가 이제 특강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에 참여하는 거죠. 네. 7월 30일과 7월 31일은 학원 이제 여름 방학입니다. 겨울 방학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름 방학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일 이렇게만 학원 방학이 매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목, 금 정도는 좀 쉴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월 말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시간표처럼 내신 특강이 추가 개설이 될 거고요. 10월에는 고교 선택 설명회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시잖아요. 사실은 어디를 보내야 될지. 그래서 이때 10월에 2차 설명회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이 주변 일반고랑 이제 뭐 한대부고 같은 학교가 있을 수 있죠. 자사고로는. 그래서 이 학교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될 거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